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앱스틴 파일, 이제 드디어 공개되나라는 모습으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 화요일 연방의회의 움직임은 하원 상원할 것 없이 아주 스피디하게 지나간 하루였었습니다. 하원과 상원이 역사적인 법안을 하루 안에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앱스틴 파일 전면 공개 법안이 됩니다. 먼저 하원에서 427대 1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이 법안, 상원에서도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신속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앱스틴 파일, 올 여름부터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핫 이슈가 되면서 공개를 한 해 만에 공방을 벌였었고, 그리고 공개가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지도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50년 전으로 시계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1974년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이 임기 중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워러게이트 스캔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하야였습니다. 닉슨이 왜 물러나야 됐을까요? 상대당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도청을 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그게 대통령직 내려놓을 만큼 심각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도덕성이라는 게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였다는 겁니다.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었고,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닉슨은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이 70년대랑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도 변했고 유권자들도 변했고 반세기가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합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정치의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특히 권력자의 성범죄 연루, 여기에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과 연관이 있다?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앱스틴 파일 공개가 단순한 과거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 정치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프리 앱스틴, 뉴욕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금융인이었지만 그 이면에 끔찍한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2008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유죄라 인정이 됐고 2019년 재수감 중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문제는 그의 인맥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소유했던 개인 섬에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전직 대통령부터 왕족, 헐리우드 스타, 노벨상 수상자까지 그의 플라이트 로그, 즉 전용기 탑승 기록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부는 법원 소송 과정에서 조금씩 유출이 되고 흘러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이 FBI와 법무부가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계속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그 파일에 이름이 뭐가 있길래 공개를 안 하는 거냐? 혹시 뭐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공개를 안 한다는 건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음모론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바로 그런 의문이 지금의 어제의 법안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의 법안 통과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하원에서 찬성 427표 대 반대 1표로 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단 한 명의 의원은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의원인 클레이 히긴스입니다. 히긴스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초보수 강경파, 그러니까 보수 강경파 초가 앞에 들어갑니다. 그 하원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의원이 됩니다. 전직 경찰 출신이고 과격한 범죄 예방 영상을 만들어서 케이준 존 웨인이다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인의 매운맛 버전이라는 것이죠. 긴 성명을 통해서 반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법안이 무고한 수천 명을 다치게 한다. 증인들, 알리바이를 제공한 사람들, 가족들, 범죄 수사 파일을 이걸 광적인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게 반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만약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한다면 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상원은 히긴스 의원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히긴스 의원은 논란이 좀 있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무장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암시하는 SNS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폭력 선동 정책 위반으로 삭제되기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IT 이민자들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징계 시도를 받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원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그를 매우 솔직하고 원칙 있는 사람이고 원래 성격 자체가 직진이다 보니까 이런 거침없는 모습들이 나온 것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같은 날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나서 곧바로 움직인 모습이었습니다. 만장일치의 동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나니머스 컨센트 방식인 거죠. 이게 뭐냐면 정식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상원의 특별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 중에 1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I object, 나는 반대한다라고 외치면 즉시 무효가 되고 표결로 이어지겠지만 여기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상원은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정치가 지금 현재 얼마나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에너미화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 뚜렷하게 둘로 나눠져 있는 상황 안에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같은 화장실 쓰기도 싫어할 정도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쓰고 난 화장실에 공화당 의원 들어가고 나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냄새 나서 못 쓰겠다 막 이러면서 나오고 있고요. 또 공화당 의원 사용하고 나면 민주당 의원이 들어갔다가 공화당 냄새 나서 못 쓰겠다 막 이러고 지금 나오는 연방 하원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 법안만큼은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고 통과가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정치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전개되어 온 과정 안에서 지금 이 시점에 법안에 반대를 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나는 그 투명성에 반대합니다. 내지는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를 자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장일치 동의라는 상원에서의 모습은 개별 의원의 표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찬성을 했고 누가 마지못해 동의한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의원들을 굉장히 안전한 방식으로 몰아가는 또 특색 있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 법안은 미국 국민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미국 국민과 앱스틴의 피해자들이 충분히 기다렸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도 상원 통과하고 나서요. 적극 지지했습니다. 결국 이 양당 모두에게 이거는요. 거부할 수 없는 법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결정적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나요? 일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트루스 소셜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죠. 하원 공화당에서 앱스틴 파일 공개 찬성 투표하고 우리는 이제 더 숨길 것도 없고 이거는 민주당의 음모고 또 강하게 그동안에 반대해 왔었던 모습에서 이 한마디가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나면서
하원도 통과, 또 상원까지 속속 통과되는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결국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넘어왔습니다.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게 되면 법무부는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정된 서명 시간이나 이런 걸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월요일에 백악관에서 명확하게 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찬성하고 상원도 보게 하고 누구든 보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이어서 법안이 도착하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것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이게 공화당의 성과로부터 관심을 빼앗기길 원치 않고 이건 정말 민주당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라는 건 연방정부 셧다운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앱스틴의 이메일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의 그 공화당에서의 어떤 그 성과 내지는 승리의 모습을 가리게 되면서 이 며칠을 보내게 된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공화당이 지금 여러 가지의 막 성과나 이런 일들을 업적을 남겨야 되는 상황 안에 민주당이 이걸 다 흐려버려서 일단 앱스틴 파일은 그냥 가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된 것이었고, 거기에 하원과 상원 모두가 통과되는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자신은 앱스틴의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고요. 실제로 법원의 문서에서도 트럼프가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편 예정된 서명 시간은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법무부에서 이제 오늘 정도면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법무부에서는 서명이 된 순간부터 30일 이내에 미분류된 관련 기록 또 문서들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있는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안을 받은 이후에 1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10일 이내에 지금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서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오늘 내일 중으로 우리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면, 그 전제로 봤을 때 뭐 늦어도 다음 주 초면 FBI에서 또 법무부에서 문서 준비에 착수를 해야 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서명하고 실제 공개는 그럼 언제 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내일 정도에 서명을 한다는, 그러니까 20일 서명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 시간으로 우리가 타임라인을 생각해 본다면 법무부가 문서 준비하고 피해자 정보를 비식별화하고 또 법적인 검토를 거치는데 대략 한 10일에서 2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 법무부나 FBI는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없는 거죠. 이제 그 앱스틴 파일에서 공개된 법원 문서, 여기 안에서 있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추려지면서 11월 말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만 아마도 12월 초 정도가 D-Day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이라는 시점, 20일이라는 시점 안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적어도 2주, 10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을 본다면 12월 초 정도가 앱스틴 파일의 전면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앱스틴 파일에 대체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동안에 공개됐던 법원 문서나 또 비행기의 탑승 기록에 유출됐었던 리킹된 명단들, 또 연락처의 북 등을 종합을 해보면 정치인 가운데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 또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행기 기록 등의 여러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고 또 법원에서 오고 가는 이름 중에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총리인 에후드 바라크, 또 뉴멕시코 전 주지사인 빌 리처드슨도 문건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 인사 가운데서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글렌 듀빈, 그리고 그의 배우자도 같이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 법대 교수이자 유명 변호사, 앱스틴의 변호를 맡기도 했었던 법조계 인물도 있고요. 또 헐리우드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블란쳇, 케빈 스페이시, 브루스 윌리스,
심지어 고 마이클 잭슨의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계에서는 나오미 캠벨, 그리고 모델 에이전트였던 잭릭 브리넬, 그리고 학계에서는 심지어 고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름까지도 문서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일부는 단순히 연락처에 있었을 뿐이었을 거고, 또 일부는 자선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을 뿐이고, 또 일부는 증인이나 목격자 수준으로 언급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미 타격이 있다는 거고, 특히 이게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데미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워싱턴은 조마조마합니다. 만약에 파일이 이제 공개가 돼요. 12월에 공개가 된다면 그 내용이 폭탄급 내용이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빌 클린턴 관련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라는 당 이미지의 치명타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젠더의 정의, 또 투명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당론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수를 위한, 그 약자를 위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이게 무너지는 거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당론 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폭탄급 내용 안에서 트럼프에 관련 내용이 났다. 그런다면 내년 중간선거나 심지어 2028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의 분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보다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우린 숨길 게 없었기 때문에 공개를 지지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라며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양당 모두가 복잡한 심경입니다. 공개를 이제 막을 수도 없고, 공개가 되면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공개가 우리가 12월 초에 공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 공개 직후에 한 48시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파일이 공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상 시나리오는요. 전문가들은 첫 48시간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6시간은 미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속보 체제로 돌입을 하겠죠. 그리고 누가 이름에 나왔냐, 그 앱스틴 파일에 공개된 이름이 누구냐, 그 중심의 보도가 한 초반 6시간은 막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6시간에서 24시간 하루 정도의 사이 안에서는 온라인의 여론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뭐 X가 됐든 레딧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공개된 앱스틴 파일의 PDF를 직접 분석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른바 군중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24시간에서 48시간, 요 정도의 시간 안에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만약에 싱거웠다면 여러분이 별거 아니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면서 이슈가 급속히 사라지겠죠. 그리고 양당 모두 자, 이제 이 이슈 끝냅시다 라고 하며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폭탄이 터졌어요. 48시간 내내 그러면 기사 폭격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거의 이제는 핵폭 수준이 되겠죠. 전 세계 언론이 어디든 상관없이 영국 왕실이든 뭐 유명 CEO든 뭐 연예인들이든 그 이름들을 막 다툴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폭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앱스틴 파일 공개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뭐가 될까요? 이번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자라는 것으로 하원과 상원이 결국은 통과시켰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투명성의 승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 왔었던 권력자들의 범죄를 숨기지 말라는 목소리가 드디어 관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양당 모두 책임을 회피할 수 이제 없다는 겁니다. 특히 상원에서도 그렇고 하원에서는 한 표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거의 다 통과를 시킨 법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누구도 나는 몰랐다. 또 난 반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히긴스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나 반대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 봐라 내가 뭘 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양당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가운데에서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엘리트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빌 클린턴이든 뭐 트럼프든 왕족이든 CEO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쩌면 가장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앱스틴의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번 공개가 그들에게 완전한 정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들의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타임라인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서명하는 것을 전제로 보면 법무부가 대략 10일에서 2주 안에 첫 번째 공개를 할 거고 그 첫 번째 공개가 12월 초가 D-Day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공개를 먼저 하고 법적 위험이 적은 문서들 먼저 공개를 하겠고요. 또 수천 페이지 분량의 PDF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3차 공개가 되겠죠. 더 민감한 내용들은 또 피해자의 변호인단과 조율을 거쳐서 12월 중순에서 1월 초 사이로 또 추가 공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정치가 계속해서 또 한 번 뒤집어질 것 같고 또 연말과 내년 2026년 초까지도 이 케이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타임라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용이 싱겁다면 며칠 안에 이 이슈가 이제 그동안 뜨겁게 달궈졌던 게 짧은 시간 안에 사그러질 수도 있겠고요. 폭탄급의 내용이 나온다면 이거는 내년 연초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 중간선거 2028년 대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요. 생각보다 싱겁다 쪽에 사실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문서가 공개가 되어 왔었고 거기에서 누출된 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이름도 이미 대부분 알려진 상태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프레임이 크게 일어날 것만큼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투명했었다라는 것을 더 정당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공화당은 트럼프는 무죄였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승리를 주장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앱스틴 파일 전면 공개 법안의 통과가 어제 되게 되면서 그 파장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미 의회 차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앱스틴 파일의 공개 법안이 어제 하루 만에 스피디하게 통과가 되게 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또한 즉시 서명의 의사를 밝혔고 12월 초에 첫 공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또 공개 내용에 따라서 양당 모두 정치적인 타격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인물은 클린턴과 트럼프가 되겠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억만장자의 범죄를 넘어서서 권력과 정의, 또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도 법 앞에 평등한가? 진실은 정말로 밝혀질 수 있는가? 자, 12월 초 우리가 그 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